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을 함께 보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치욕의 순간이었죠. 그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복림대군과 임평대군. 특히 복림대군은 8년 동안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굴욕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 복림대군이 훗날 조선의 왕이 됩니다. 효종입니다. 효종은 꿈이 있었습니다. 북벌. 북쪽을 쳐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삼전도의 치욕을 갚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효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현종 시대의 예속 논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벌을 외쳤지만 실행하지 못한 왕, 그리고 왕실의 상봉 문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진 시대.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10량에서의 8년.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난 후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나이 20이었습니다. 심양.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복림대군은 그곳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인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 왕자를 무시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우리에게 무릎 꿇지 않았느냐? 복림대군은 참아야 했습니다. 화가 나도 분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치욕을 갚을 것이다. 8년이 흘렀습니다. 1645년 드디어 복림대군은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복림대군은 변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청나라에서 본 것, 겪은 것, 느낀 것들. 청나라는 강하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망-왕이 되다. 1649년 아버지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세자는 소현세자였습니다. 복림대군의 형이었죠. 소현세자도 청나라의 인질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1645년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조가 독살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현세자가 청나라 문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소현세자가 죽자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7번째 왕 효종입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북벌을 준비하겠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북벌이라니요? 청나라를 치겠다는 것이다. 삼전도의 치욕을 갚겠다. 3-, 북벌 준비. 효종은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청나라를 치려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어영청 훈련도감.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군사들을 더 많이 뽑아라. 훈련을 강화하라. 둘째,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포를 만들고 조총을 만들고 화약을 비축했습니다. 셋째,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능력 있는 신하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특히 송시열을 신임했습니다. 송시열은 학문이 깊고 충성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송시열 경이 나를 도와 북벌을 이루어야 하오. 전하, 명을 받들겠습니다. 넷째,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전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고 비축했습니다. 효종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막-현실의 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너무 강했습니다. 1644년 청나라는 명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조선보다 몇 배, 몇십 배 강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가 말했습니다. 전하, 북벌은 불가능합니다. 청나라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소? 전하께서 북벌을 하시면 조선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효종은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은 청나라를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효종은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과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1659년 효종은 침을 맞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1, 재위 10년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북벌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막-현종 20살의 왕. 효종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현종입니다. 나이 20. 너무 젊었습니다. 현종은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북벌에 대한 열정은 없었습니다. 과인은 그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 현종은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서 신하들이 서로 싸울 때 중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이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복 문제였습니다. 육막-기해 예송. 1659년 효종이 세상을 떠졌습니다. 그러면 왕의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입느냐였습니다. 서인의 송시열이 주장했습니다. 자의대비께서는 1년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남인의 윤유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3년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세자는 형 소현세자였죠. 송시열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예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죽으면 어머니는 1년 상복을 입는다. 윤유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효종은 왕이 되셨다. 왕은 왕이다. 장자든 차자든 상관없다. 왕이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 단순한 상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종의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송시열의 주장을 따르면 효종은 결국 둘째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윤유의 주장을 따르면 효종은 정당한 왕이었습니다. 7막- 정치적 논쟁. 현종은 고민했습니다. 상복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송시열과 윤유가 대립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인은 윤유, 허목 등이 이끌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싶었습니다. 결국 송시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의대비는 1년 상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남인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인이 더 강했으니까요. 이것이 기해 예송입니다. 기해년에 일어난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8막-갑인 예송. 그런데 15년 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674년 현종의 비명성왕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명성왕후가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 입느냐? 서인의 송시열이 주장했습니다. 왕후께서는 9개월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남인의 허목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1년을 입으셔야 합니다. 또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친정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어서 조카를 양자로 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법 해석이 복잡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명성황후는 1년 상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송시열이 졌습니다. 왜 이번에는 달랐을까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현종은 서인이 너무 강한 것이 불편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송시열은 파직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배를 갔습니다. 서인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이 갑인 예송입니다. 갑인년에 일어난 두 번째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구망-당쟁의 심화. 예송 논쟁은 조선 사회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저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단순히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학문, 사상, 예법 해석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은 예법을 모른다. 아니, 저놈들이야말로 모른다. 조정은 날마다 싸움판이었습니다. 나라실은 뒷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파 싸움만 했습니다. 현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신하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하지만 중재할 힘이 없었습니다. 신망-현종의 말년. 1674년 현종은 병이 들었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파 싸움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8월 현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5년이었습니다. 아들 숙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겨우 14살이었습니다. 또 어린 왕이었습니다. 11망-예송 논쟁의 의미. 예송 논쟁.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놓고 싸운 논쟁. 겉으로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상복 문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다니.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유교 사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예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해석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렇게 당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싸우고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효종과 현종, 그리고 예송 논쟁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현종 시대에는 상복 문제로 나라가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조선은 점점 당쟁에 빠져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나라보다 자기 당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북벌의 꿈은 사라지고 당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살에 왕이 된 숙종.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강했습니다. 신하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3명의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 최씨.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